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중간고사 보고 나서 좀 많이 좀 쉬셨나요? 저는 많이 쉬었어요. 그때 이제 뭐 공부할 내용들 올려도 아무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럴 때 좀 쉬자 하고, 푹 쉰 다음에 오늘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친구들, 구독자들도 좀 빠지고 그랬던데, 그러지 마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으쌰으쌰하고 열심히 해봅시다. 고전시가 한 개만 남겨두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고전시가 간단하게 보고, 현대시, 현대시 2는 올렸었죠. 그 외의 것들 한번 쭉 가볼게요. 마지막 고전 시간은 지금 1시가 올라와 있네요. 그 댓글에 그 침 꼴딱꼴딱 넘기는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나는 사실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소리가 굉장히 이제 듣기 싫잖아요. 저도 그거 아니까 안 해보도록 무의식적으로라도 안 해보도록 노력을 엄청나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또 낸 것 같다. 아무튼, 들어가 봅시다. 역사에서 병자호란 아세요? 거기에 이제 김상헌이라는 분과 최명길이라는 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남한산성 보셨어요? 그러면 뭐 거의 아시죠? 굉장히 감명 깊게 너무 가슴 아리게 본 영화인데 만약에 안 보셨다면 지금 시험 기간도 좀 지났고 기말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될 때 긴 영화거든요. 거의 3시간 됐던 것 같은데 한번 보시는 것도 우리 문학에 혹은 그러니까 고전 문학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왜냐면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우리 병자호란이 엄청나게 소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김상원님과 최명길 님 자체에 대해서도 뭐 알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어떤 정세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남한산성을 보는 걸 아주 추천을 강하게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혹시나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자고요. 보시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명분과 대의를 강조하던 김상헌은 그러니까 김상헌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청나라를 배척하고 여전히 의리파로서 명나라와 계속 이제 화친을 맺자 뭐 이런 의견을 냈었던 거죠. 우리가 그 역사책에서 많이 배운 그 친명배금 들어보셨어요? 그치? 금이 청나라잖아요. 그죠? 후금. 그러니까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는 배척하자. 이러한 그 이제 그 사상을 갖고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김상원은 오랑캐 이꼴 청나라, 금나라, 후금, 뭐 그치? 그래서 청에게 결코 굴복할 수 없다며. 왜냐면 이제 청나라는 명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제 한마디로 오랑캐 나쁜 놈들이니까 그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것을 주장했다. 우리는 명분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명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런 인간은 되어서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마인드인 거죠. 반면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했던 최명길은 청나라와 화친할 것을 강변했는데 지금 명나라가 의리가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백성이 중요하지. 우리나라 백성이 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뭐 이런 전 사실 최시편입니다. 그래서 강변했는데 이로 인해 대의를 앞세운 신하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 그죠? 그 당시의 마인드는 사실
김상원 쪽의 마인드가 훨씬 더 그 유교 사상에 가까운 사상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최명기를 보면 어떻겠어? 이 간신배 같은 놈. 그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협잡배 같은 뭐 이런 말이 나오겠지. 그래서 남한산성에 쫓겨갔을 때 최명길은 왕명을 받아 강화문서를 쓰고 있었다. 강화문서는 이제 전쟁을 그만하고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그러한 문서를 쓰고 있었다. 이를 본 김상원은 국서를 찢으며 그런 강화문서를 찢으면서 너 제정신이야?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최명길을 비난했다. 이때 최명길은 문서를 주워 모으며 그 김상원이 찢은 국서를 주워 모으면서 조정에는 이 나라에는 이 문서를 찢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한 나 같은 자도 없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에도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어야 되고 여당만 커서도 안 되고요. 야당만 커서도 안 돼요.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최명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다. 뭐 이거겠죠. 그런 말을 했다고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가시와 나시는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 심양의 옥에 볼모로 끌려간 두 사람은 상헌과 명길이 경과 권에 대한 경과 권은 이제 본문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 나누자고요. 그래서 권에 대한 생각을 담아 주고받은 한시이다. 한시는 사실 뭐 우리의 갈래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중국에서 넘어온 그 시의 갈래인데 양반들이 주로 그쵸? 시조 외에는 한시를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금 배경 지식 갖고 본문 들어가 봅시다. 가의 시부터 들어가 볼게요. 김상원이 먼저 최명길에게 이제 한 소리 하죠. 성공과 실패는 천운에 달려 있으니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는 것, 그러한 것은 천운에 달려 있대요. 천운이라는 건 뭐야? 하늘의 운이야. 그치? 그러니까 뭐 운명적인 것, 하늘이 결정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성공과 실패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마다 우리가 중요시하는 의리와 그러니까 대의와 명분 이러한 것이 훨씬 더 우리 사람이 지켜야 될 덕목인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의 운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의로 돌아가야 한다. 김상원이 가장 주장하는 단어가 되겠죠. 의로. 그러니까 명나라의 편을 들어야 한다. 친명을 해야 한다. 뭐 이거죠. 그쵸? 그래서 아침과 저녁을 바꿀 수 있을 망정 윗옷과 아래옷을 거꾸로야 입을 쏘냐. 지금의 상황과 비슷한 예를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비유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은 바꿀 수 있대요. 이건 바꿀 수 있대. 사실 뭐 어떤 천기를 어겨서 자연의 현상을 어겨서 아침과 저녁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겠죠. 그쵸? 아침에 할 수 있는 일과 저녁에 할 수 있는 일을 뭐 그게 꼭 저녁일, 아침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바꿀 수도 있고 혹은 뭐 정말 천지가 개벽해서 아침과 저녁이 뒤바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윗도리를 바지로 입고 바지를 윗도리로 입을 수는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은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빗대고 있는 거고요. 윗옷과 아래옷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꼭 지켜야 할 그러한 상황을 빗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침과 저녁 윗옷과 아래옷은 서로 대비되고 있는
이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 사용하고 있어요? 서리법 사용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수 있겠니? 그렇게 살 수 있겠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서 이 아침과 저녁, 이 윗옷과 아래옷은 바로 아래에 나오는 권과 경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은 혹 어진이도 그르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을 바꿀 수는 있어. 권도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어진 사람이라도 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못할 수 있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 봅시다. 권도라고 해서 상황이나 경우에 맞게 행동의 기준을 변통할 수 있다는 입장.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방법이나 어떤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을 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쓴 방편. 방편이니까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과정, 방법,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르칠 수도 있어. 하지만 경만은 마땅히 여러 사람이 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그르치면 안 돼. 누구나 다 어기지 않고 지켜야 해. 경이 뭔지 봅시다. 얘는 경도래요. 도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떤 의를 지키는 것, 의를 따르는 것, 이러한 원칙이나 기준은 분명히 따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략은 바꾸면 안 되잖아요. 전술은 전략에 따라서 바꿀 수 있지만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 인정해 주지만 권이 그르쳐지는 건, 하지만 경은 절대 바뀌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치의 밝은 선비, 너에게 말하노니. 이치의 밝은 선비, 김상원과 최명길은 친구 사이라죠. 베프였대요, 베프. 가치관이 다를 뿐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치의 밝은 선비는 친구인 명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청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말하노니 대화체가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치에 밝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굉장히 현명한. 그래서 최명길이 우둔하다. 너는 참 애가 멍청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이치에 밝으니까 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고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급한 때라도, 아무리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울질을 삼가라. 이게 더 좋을까? 명나라에 붙는 게 더 좋을까? 청나라에 더 붙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더 좋은 쪽을 가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도의는 지켜야 한다. 꼭 의리는 지켜야 한다. 대의 명분을 따라야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죠. 이 명령형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강하게, 여기에서 서리를 사용한 것과 같은 의도로 아주 강하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목 보시게 되면 성패, 관, 천, 운. 그치? 성공과 실패는, 그치? 천운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 구의 내용이 그대로 제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 이해되시죠? 더 깊이 들어가면 너무 역사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최명길 레시도 들어가 봅시다. 고요한 곳에서 뭇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뭐뭐 해야 이런 어떤 조건이 붙네요. 고요한 곳은 뭐 정말로 조용한 곳, 조용한 장소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아주 차분하게, 진정하고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고요한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요한 곳에서 묻 움직임을 현재의 어떤 그 상황을 이런저런 어떤 그 행위들 어떤 현상 뭐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그러니까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진실로 원만한 귀결을 지을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제대로 된 결론, 결과, 제대로 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을 해야 올바른 결과도 나오는 거야. 결과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성공이냐 실패냐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명분과 대의만을 따진다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죠. 끓는 물도 얼음장도 다 같은 물이요. 털옷도 삼배옷도 옷 아닌 것 없느니. 지금 가의 시에서도 대꾸를 사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서로 상반된 대조의 것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대꾸지만 대조되고 있죠. 근데 여기는 대꾸가 쓰이면서 상반된 게 아니라 완전히 유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물, 끓는 물과 얼음장. 이거는 지금 완전히 뜨겁고 차가운 굉장히 다른 종류의 물질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같은 걸로 기결이 되는 거야. 어차피 끓는 물도 물이고 얼음장도 녹으면 물이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것도 빗대어서 비슷한 상황을 빗대어서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도 비유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끓는 물이 만약에 김상헌이라면 그것과 완전히 상반된 얼음장은 최명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와 나의 입장이 이렇게 상반되지만 결국 너는 왜 끓고 있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야. 나는 왜 얼음장인 거야? 나도 나라를 위해서야. 어차피 귀결되는 건 같아. 이거죠. 여기 디귿도 똑같아요. 털옷이 상언이라면 삼배옷은 명길이죠. 그래서 겨울에 입는 옷, 여름에 입는 옷, 완전히 옷의 어떤 기능이나 따뜻함, 시원함 하게 하는 과정은 다르지만 결국 얘네들은 다 우리의 몸을 가려주고 보호해주는 옷인 거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너도 나도 다를 바가 없는 나라를 위해서 충심을 다하는 충신인 건 다를 게 없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해되시죠? 참 표현들도 잘 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일이 어쩌다가 때를 따라 다를 망정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게 어떠한 상황 때를 맞이해서 이렇게 돼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다르게 될 망정 우리의 속마음이야. 그치? 어찌 정도와 어긋나겠는가 모두 정도로 가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건 다르지 않아. 이분도 똑같이 서리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으신 게죠. 그죠? 그래서 어긋나겠는가? 어긋나지 않아. 결국 우리는 같은 곳으로 귀결되고 같은 정도를 따르려고 하는 건 맞아.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 뿐이야. 하지만 그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아. 그러니 넌 너대로 너의 방법을 주장해야 할 것이고 난 나대로 나의 방법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 맞아. 이게 최명길의 마인드예요. 난 맞고 넌 틀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대는 누구겠어? 친구인 상원이겠죠? 그대의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나와 같이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이러한 조건은 붙고 있죠. 그렇다면 말을 하는 것도 침묵을 하는 것도 명분을 지키자고 나 침 딱했다 지금 그치? 진짜 이거 나도 모르게 이게 되는구나. 죄송해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서로 지금 또 상반되고 있죠. 상언의 어떤 그 행위나 나의 행위 그것도 모두 각기 천기로세 결국
하늘의 이치를 따르기 위한 방법뿐인 걸세 라고 어떤 그 변론? 지금 상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야 나는 내가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잖냐. 나도 어차피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너의 생각을 굽히지 마. 나도 나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오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이병헌이 했었죠. 멋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면 고전시가 10일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전시가 하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 현대시가 되게 웃긴다. 현대시로